행복이 거기 있다. 한 점 의심도 없이. 행복은 발굴해야 하는 것.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거나 발명해야 하는 것 같다. 내가 아는 행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 심지어 타고난 천성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오래전부터 자기만의 행복을 발굴한 결과 그런 삶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서는 오랜 싸움의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삶의 어딘가에 숨어있던 행복을 끄집어내어 드러나게 하고 삶 속에 안착시키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직 삶을 행복으로 물들이는데 능숙하지 못하다. 어느 봄 매일같이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곤 했다. 그럴 때 가장 큰 위안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하루에 30분쯤은 가만히 음악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도 요즘에는 가족과 하루 얼마쯤은 수다를 떨려고 한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침대나 소파에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농담을 조금 하고 깔깔거리며 장난을 조금 치고 또 아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잠깐의 시간들이 행복을 적어도 놓치지 않게 한다. 가늘고 길게 이어가야만 하는 행복의 끈을 말이다. 그 밖에 분노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 악물고 해내야 하는 일이라든지 체계를 세워 해치워야 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다. 그러나 그것들에 함몰되면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고 어찌 보면 인간 능력 밖의 일일지도 모른다.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는 삶에 대한 최선도 포함된다. 삶에 대한 최선. 그것은 행복을 발굴하는 일이고 행복의 끈을 놓지 않는 일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좌절이나 실패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삶에서 가진 것은 아마도 시간밖에 없을 것이다. 시간을 어리석게 쓰는 일이야말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일 것이다. 시간을 어리석게 쓴다는 것에는 가을의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 소중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불행을 용인하는 것, 오늘 들을 수 있었던 음악을 포기하는 것, 아이의 150일째 모습을 지나치는 것 같은 일들도 포함될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다고 느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희생이야 늘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삶을 너무 많이 희생해서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없다. 모든 시절의 행복에 관해 알고 있어야만 한다. 시간을 다루는 기술. 삶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이 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옛날보다 돈이 많아져서도 잘생겨져서도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거나 사랑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다. 그보다는 어쩌면 내가 어떤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길러진다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시간도 또 그 밖의 여러 사람에게 가치 있는 시간도 만들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동네를 산책하며 기대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다. 한 줌의 의지로 글을 쓰며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아이와 부모님과 모여 사랑이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이제 나는 조금씩 시간을 다루는 방법을, 시간을 만들고 창조하며 나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다스리는 기술을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다. 내게 주어지는 날 것 같은 시간을 통제하고 자아내며 빚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누적된다는 건 확실히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준다. 그런 믿음이야말로 허공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닌 진짜 내면에 가까운 것이다. 시간을 만들 줄 안다면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살아도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나의 마음 하나면 어느 황무지에서도 성을 쌓아 올리듯 나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사람들로 사랑받는다든지 사회적 성공을 이룬다든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해지는 이른바 자존감에 중요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들보다도 어쩌면 더 핵심적인 건 시간을 다루는 기술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시간에 속박된 존재이고 시간에 시달리며 시간과 싸우면서도 시간과 화해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역시 삶의 힘이란 그런 시간을 어떻게 다루어낼 수 있느냐에 있다. 늘 행복할 만한 구석이 있었다. 어쩐 일인지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보다 행복을 증언한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불행은 복잡하지만 행복은 단순해 보인다는 점이다. 불행의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굽이진 여러 미로들을 거쳐서 보물을 찾아내듯 탐색해야 한다. 그만큼 불행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도래해 있고 명확한 이유 없이 온갖 이유들을 불러들이며 우리를 좀먹는다. 하지만 행복은 사람들에게 거의 명확한 이유를 알게 하는 듯하다.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과거의 불행과 현재를 비교한다. 그때는 참 힘들었고 불행했지만 지금은 행복하다고. 불행했던 이유는 아마도 가진 것도 이룬 것도 없었고 외로웠고 너무 많은 것을 바랬고 스스로 주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다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이제 행복해진 것은 그중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얻어 안정되었거나 그런 것들을 미련 없이 포기해서이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한다. 단지 행복하다고. 지금이 가장 나은 것 같다라고 말이다. 나도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식으로 행복을 증언하는 사람들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사실 나는 평생 행복했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시절에는 행복하다고 말할 이유와 불행하다고 말할 이유가 있었다. 각각의 시절은 나름대로 내겐 늘 아름다웠고 행복했고 충만한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언제이건 그 시절 나름의 결핍과 불행과 힘겨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한 기억 위주로 삶을 돌이켜보는 듯하다. 방어기제나 합리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저 그것이 내게 더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느낀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위주로 삶을 기억하는 일 말이다. 누군가 다시 묻더라도 내게는 늘 그 시절을, 그 현재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많이 걸을 수 있어서, 혼자였던 시절에는 글을 쓸 수 있는 밤이 많아서, 시간이 없던 시절에는 꿈꿀 수 있는 틈새가 많아서, 돈이 없던 시절에는 읽을 책이 쌓여 있던 도서관이 있어서 그 시절이 좋았다. 어느 시절에 어떤 순간은
그 자체로 완벽했고 그런 완벽함이 이미 내 안에 가득하기에 타인들의 시간은 내게 박탈감을 줄 수 없다. 그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짐작하는 감정과 이유들, 당신은 사실 진정한 행복을 모른다.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행복했던 척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이런 말들은 내게 침범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나는 행복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좋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인정할 줄 아는 법이다. 그들과는 무엇이 더 나은 인생인지에 관해 은근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당신이어서, 나는 나여서, 당신은 당신의 삶이기에, 나는 나의 삶이기에 행복할 따름이다. 당신과 나는 같지도 않고 같을 필요도 없다. 행복의 이유도 다를 것이고 그것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의 이유를 잘 알기 때문이다.